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깊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지구가 멸망한 이후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법칙과 미래 예측, 그리고 생명 탄생의 기원을 종합해 보면 의외로 진지하게 다뤄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구의 종말 시나리오부터 생명의 복원 가능성, 외계에서의 재탄생 가능성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멸망 가능성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운명을 고려할 때,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팽창하면서 지구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휩싸여 모든 생명체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 이전에 자멸하거나 혹은 외부 요인으로 멸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통제를 벗어난 기술 재앙, 핵전쟁, 치명적인 전염병, 소행성 충돌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붕괴가 모두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멸망 시나리오 속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한번 사라진 인간이 우주 어딘가에서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근본적인 과학적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탄생 과정은 약 38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바다에서 단순한 분자들이 복잡한 유기화합물로 진화하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 안정적인 온도, 탄소 기반 화합물, 에너지 공급원 화산 활동이나 번개 등, 그리고 수십억 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인간이 멸망하고 지구도 사라진다면 같은 조건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현재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고, 그중 수십 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피스트-1 행성계는 7개의 행성 중 3개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행성들 중에도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과 실제로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 복잡한 자기조립 구조와 자기복제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쉽게 우주가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탄생이 매우 희귀한 사건일 수도 있고 우주의 여러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생명의 탄생이 우주에서 흔한 현상이라면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며 복잡한 생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된다면 지적 생명체가 다시 출현할 수 있는 확률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우주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를 고려하면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다른 은하에서 다시 태어날 확률은 1에 수렴하지는 않더라도 제로에 가깝지도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다른 지적 생명체가 인간의 기억이나 문화, 기술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열쇠가 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정보의 보존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남긴 기록들, 예를 들어 탐사선, 인공위성, 전파신호, 혹은 달에 남긴 구조물 등이 우주의 어딘가에서 미래 문명에 의해 발견된다면 인간은 기억 속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에는 지구의 언어, 음악, 생명 정보를 담은 금속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스스로를 미래 우주로 전파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생명이나 기계 문명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이 사라진 이후에도 인간의 정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복제가 아니라 문명적, 기술적 연속성의 개념에서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인간이 만든 기계가 자율적으로 진화하고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면 그것이 곧 인간의 다시 태어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모두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가능성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재탄생은 인간이 멸망하기 전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생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은 화성에 대한 탐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성 식민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화성은 대기압이 너무 낮고 산소가 거의 없으며 방사선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폐쇄형 생태 시스템, 인공 대기 조절 기술, 생명 유지 장치 등 고도의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유전자 저장입니다. 극저온 상태로 인간의 유전자, 수정란 혹은 배아를 저장하고 먼 미래의 적절한 환경에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생명의 씨앗 전략으로 현재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이 달이나 화성, 지하 저장소에 유전자 샘플을 보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인류의 DNA를 타임캡슐처럼 보존하여 미래의 누군가가 여러 인간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편 철학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단지 생물학적인 복제를 넘어서 인간의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같은 유전자 구조와 기억을 가진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 존재를 원래의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인간 문명이 다시 한번 비슷한 문명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인간의 부활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한 이후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우주의 조건, 생명의 기원, 정보의 보존, 문명의 연속성, 그리고 기술 발전의 총체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먼 미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시 우주에 등장할 수 있을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과학과 상상력,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과 상상을 넘나들며 지구 멸망 이후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아직 정답은 없지만 이러한 상상이야말로 인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놀라운 우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